다음 자원봉산날, 요양원 오는 길에 희수는 자신의 왼쪽 손톱을 자꾸만 바라보았다. 몇 주 전부터 출근하고 있는 네일샵에서 희수가 그려놓은 노란 꽃이었다. 할아버지의 손톱에도 그려드린다면 손녀와의 추억이 더 되살아나겠지. 노란 꽃과 취업,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알릴 생각에 평소 같지 않게 웃음이 났다. 거실에 대기 중인 할머니들 틈에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먼저 희수를 알아보고 다가왔던 할아버지였다. 희수는 할머니들의 손톱을 꾸며주면서도 틈틈이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도록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감기라도 걸린 걸까? 항상 불편했던 다리가 더 심해졌는지도 모른다. 하필 봉사단의 일정이 경로당도 잡힌 날이라 직원들에게 물을 새도 없이 서둘러 요양원을 나서야 했다. 희수가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온 후 문을 닫으려는데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밀었다. 박스에 한 꾸러미 짐을 담은 직원이었다. 그는 주차장까지 걸어가 안고 있던 박스를 분리수거하는 곳에 내려놓았다. 그 박스 옆에 그가 가지런히 세워놓은 것이 희수의 눈에 익었다. 할아버지의 지팡이였다. 희수가 이제 막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직원의 팔을 붙잡았다. 희수의 목소리가 덜덜 떨려왔다. 직원이 희수를 알아보고 대답했다. 아, 매니큐어 받으시던 할아버지요? 아, 돌아가셨어요? 희수의 동공이 흔들렸다. 건강하셨는데 라는 작은 웅얼거림이 자신의 귀에도 바보처럼 느껴졌다. 한동안 건강해지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가셨나요? 자식도 부인도 없는 분이라서 짐을 폐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수는 버려진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물건들 위쪽으로 돋보기 안경과 불편한 다리에 착용했던 무릎 보호대,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놓여져 있었다. 남루한 삶의 흔적들이었다. 잠시라도 진짜 손녀처럼 살갑게 대해드릴 걸.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다. 자식도 부인도 없는 분이라서 짐을 폐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자식도 부인도 없었다고? 그때 박스 맨 위에 놓여져 있던 노트가 바람에 밀려 펼쳐졌다.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림이었다. 눈을 내리깔고 매니큐어 붓을 쥔 희수의 옆 얼굴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풀이 죽어 요양원 현관을 나서는 희수의 모습도 있었다. 앞쪽으로 더 넘기자
언덕 위에 서 있는 야트막한 나무 그림이 나타났다. 그 순간 희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기시감에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고개를 떨구자 나무로 변한 자신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줄기마다 피어난 작고 노란 꽃이 앙증맞았다. 예전에도 그 노랗고 작은 꽃이 얼마나 화사했는지 몰라. 희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휘파람 새였다. 요양원 주차장이 어느새 풀과 나무로 뒤덮인 언덕으로 변해 있었다. 잊고 있던 한때 질리도록 보아온 풍경이었다. 꽃이 잔뜩 피면 그 언덕이 얼마나 환했나 몰라. 언덕 위 하늘에 별이 뜨더니 해가 뜨자 온갖 새들이 날아올랐다. 한 소년이 언덕에 앉아 풀피리를 불었다. 하지만 나무가 기다리는 것은 휘파람새 한 마리뿐이었다. 새 역시 그랬다. 새에게는 물끄러미 언덕 아래를 바라보고 서 있는 나무뿐이었다. 나무는 바람에 실려오는 내음만으로도 휘파람새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휘파람새가 생강나무 가지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노란 꽃이 뿜어내는 강한 향기에 휘파람새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새는 겨우내 떠돌며 본 것을 이야기했고, 나무는 새가 없는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어둠 속에 떨며 잠 못 들던 밤을 말할 땐 나무의 목소리가 축축했다. 새는 깃털로 나무를 보듬었다. 이젠 겨울이 와도 떠나지 않겠다고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 금세 고개를 떨어뜨리고 코를 골았지. 언덕에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 나무 저 나무 헤집던 그들 중 하나가 생강나무 곁으로 다가왔다. 새는 불길한 마음에 날개를 파닥거렸다. 남자가 사납게 나무의 생줄기를 벗겨냈다. 향이 진해.
약재로 값을 제법 쳐주겠어. 나무단을 묶어 등에 지고 두 남자가 언덕을 내려갔다. 나무는 힘없이 잘리고 꺾여 나갔다. 언덕에 생강향이 진동하자 새가 구슬프게 울어댔다. 알싸한 향이 나던 날, 난 너무 슬펐다. 피를 토하는 새의 작은 몸. 그것이 나무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희수는 간신히 한 팔로 몸을 지탱하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타는 듯한 아픔이, 깊은 그리움이 너무 커 주차장 아스팔트의 냉기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희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어. 희수는 눈물을 닦았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힘겹게 일어섰다. 다행이야. 널 다시 만나서 여지껏 버티길 잘했어. 고개를 들자 어느새 달려온 몇 사람이 희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쁘구나. 고맙다. 다음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 괜찮아요? 누군가 희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희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었다. 잊지 말어. 잊지 말어. 희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번엔 희수가 먼저 그를 알아봐 줄 것이다.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